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으로 의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라는 거죠. 그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그래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으면 목표를 달성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민주적인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 이를 해결한다. 자, 선생님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갈등이라는 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치?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자? 민주적인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자. 그러면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쵸?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바로 대화와 토론을 해야 된다. 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바로 타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밑에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우리 아파트에 어떤 공용시설을 지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공용시설은 이제 함께 사용하는 걸 우리가 공용시설이라고 하죠. 그쵸? 함께 사용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공용시설에는 뭐 놀이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뭐 탁구장이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쵸? 함께 사용하는 공간들, 이런 것들을 바로 공용시설이라고 해요. 공용시설에 마찬가지로 한 명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 전체에 돈을 모아서 내는 거니까 요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문제 상황이 일단 생겼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실내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런 의견을 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놀이터는 충분히 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놀이터가 충분히 있다. 자, 이런 걸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민주적인 태도에서 비판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체육시설을 지어주세요. 자,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우리 아파트 근처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도서관 가려면 버스를 30분이나 타고 가야 돼요. 그렇죠. 이런 의견이 나왔고 의견에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거를 잘 들어서 이 친구는 설명을 해줬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결국 갈등 상황이 이뤄졌다. 자, 모두의 말이 틀린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은 대화와 토론을 해서 타협을 한번 해보자. 하지만 이게 언제나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거죠. 뭐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을 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때 가장 타협이 어려울 때, 자, 타협이 어려울 때라는 말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처음부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정한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겠죠. 그쵸? 처음부터 바로 다수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먼저 뭘 먼저 해야 되지? 대화와 토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수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타협이 어려울 때야. 그러면 이때는 바로 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럼 다수결의 원칙 중요하겠죠. 자, 요거 잘 알아야 되겠죠. 민주적인 의사결정 원리. 두 번째는 바로 다수결의 원칙. 이때는 다수결의 원칙은 하나의 조건이 붙는 거죠. 다수의 의견이 결국 소수의 의견보다는 더 합리적일 거야. 그렇지? 즉 10명이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좋은 해결 방법일 거야 라는 것을 가정해 놓고 바로 이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방법을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더 좋은 것일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가정을 하는 것이, 즉 10명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속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활용하는 사례, 예시들을 한번 볼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어떤 공용시설을 지을지 마찬가지로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정하는 거죠. 그 다음 초등학교에서 어떤 단체복을 정할 때
이것을 뭘로 결정할지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여기 보면은 대표를 뽑을 때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선거, 이게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죠. 학급 회장이나 부회장을 뽑을 때 또는 여러분 전교 임원을 뽑으면서 이 3월에 이 다수결의 원리를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거 이걸 생각해요. 다수결의 원리는 바로 소수보다는, 그치? 다수의 의견이 더 합리적일 거야 라는 가정을 놓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결의 의견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민주적 의사 실천 태도에서 배웠던 것처럼 서로 관용의 정신을 베풀고 다르더라도 실천 따르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럼 넘겨봅시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면 장점은 결국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죠. 투표 한 번으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다수결로 결정을 내렸다 해도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네. 모두 다른 많은 사람이 결정했다고 해서 꼭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독재를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 이 세계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독일의 히틀러 나라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이 독일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히틀러가 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뭐 무력으로 권력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히틀러는 바로 독일 사람들의 다수결에 의한 투표로 당선이 되었던 사람이거든요.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고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에 몰아넣었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만 봐도 다수결이 투표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됐죠? 따라서 다수결 원칙을 할 때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을 하는 것 분명히 중요하다.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지. 그리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더라도 누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까요? 소수의 의견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된다. 때로는 이 소수의 의견이 뭔가 앞으로 벌어질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실천하더라도 이 소수의 사람들이 말한 여러 가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면서 실천을 해야 되겠죠. 됐나요? 자, 이게 바로 다수결의 원리, 그다음 다수결의 원리에 주의할 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다수결의 원칙은 항상 믿을만한 의사결정 방법일까요? 땡땡 마을에는 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선거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마을의 대표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을 주민 100명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80명입니다. 그런데 40명만 투표에 참여했어요. 다음과 같은 투표 결과에 따라 1번 후보가 마을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1번, 2번, 3번을 보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순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100명이 사는 마을인데 투표수가 너무 적었죠. 40표밖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1등을 결정을 하다 보니 잘 보시면 1번 후보와 2번 후보가 결국 한 표 차이밖에 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위 사례에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 중 절반만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고, 그리고 그중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1번 후보를 뽑았기 때문에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으면 1번 후보가 받은 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즉 전체 100% 중에서 15%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돼버린 거지. 그지? 그래서 투표한 사람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는 각 후보 간의 득표 차이가 한 표에서 4표밖에 안 나기 때문에 1번 후보가 나머지 후보보다 월등하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생겨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우리 반에 뭐 로고를 투표한다. 작품이 뭐 25개. 이걸 만약에 한 명당 한 번에 투표를 하게 되면 표가 너무 부족한 문제가 벌어지겠죠. 그렇죠? 1등을 한 작품이 뭐 한 5표를 가지고도 1등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1차 투표를 하는 거죠. 1차 투표에서는 뭐 한 명이 3개씩을 투표하고, 그치? 그 중에서 뭐 상위 뭐 한 6개 작품을 고른다. 그럼 2차 투표를 하는 거죠. 뭐 상위 뭐 6개 작품을 가지고 이제 1인 1표로 투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작품 수하고 투표 수를 좀 조절해 가면서 다수결도 어떻게 보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수가 있겠죠. 이런 예시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써보세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니까 잠깐 멈춰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대화와 토론을 거친 타협이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 원리이다. 맞죠? 대화와 토론을 해서 타협을 이뤄서 해결하면 가장 좋은 건 맞아요. 그쵸? 기억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요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대화와 토론을 거쳐 타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 원리이지만이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언제나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안 됐을 때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죠. 니은 사람들은 타협이 어려울 때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치, 타협이 잘 안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때는 소수의 의견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B. 그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소수의 의견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벌어질 예상되는 점, 이런 것들이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자, 오늘의 그럼 암호는 뭘로 할까요? 과일로 계속 하고 있었나? 오늘은 바나나가